안녕하세요, 나도메이커의 토비입니다. 넥시언 HMI LCD는 누구나 쉽게 GUI를 디자인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HMI LCD입니다. 다양한 오픈소스 하드웨어와 연동하여 작품을 만들거나 산업용으로도 활용 가능하죠. 이 컨텐츠는 넥시언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넥시언 제품과 관련해 한국어 컨텐츠는 별로 없어 접근이 어려우셨을 많은 분들을 위해 나도메이커에서 넥시언 해외 컨텐츠 더빙 작업을 진행합니다. 넥시언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편은 넥시언을 이용하여 간이 스마트 홈을 구축해보기입니다. MQTT, ESP32, ESP8266, 아두이노를 이용하여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넥시언 디스플레이는 훌륭합니다. 그러나 문서화 지원은 그리 좋지 않으며 현재 라이브러리는 ESP32와 함께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인핸스드 버전의 가장 중요한 5가지 함수와 사용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은 홈 자동화 제어 센터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키패드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라이브러리는 현재 ESP32에서 작동합니다. 유튜버 여러분, 이 비디오는 센서나 마이크로 컨트롤러 주변에 대한 새로운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6개의 소프트키가 있는 넥시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여 작은 장치를 만들 겁니다. 이러한 키 중에 하나를 누르면 확장 모드의 신호음이 울립니다. 여러분들은 디스플레이 자체를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이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각 키는 MQTT 메시지를 트리거합니다. 이 메시지는 홈 자동화 시스템의 장치를 스위칭 동작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치는 MQTT 명령을 수신하고 그에 따라 릴레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인핸스드 버전에는 리얼타임 클럭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인터넷 NTP 시간을 사용하여 한번 동기화하겠습니다. 그때부터 디스플레이는 시간을 업데이트합니다. 넥시언 디스플레이는 화면과 특수 컨트롤러를 적절히 조합한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을 많이 하지 않고 아름다운 GUI를 만드는 것은 꽤나 쉽습니다. 인핸스드 버전은 더 많은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버전 8개의 GPIO 핀, 6개의 버튼 및 LED가 있는 추가 보드를 제공합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또한 이 새로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 확장되었습니다. 56과 59번 비디오에 표시된 것처럼 아두이노 또는 ESP에 대한 스케치 외에 디스플레이 자체용 펌웨어를 생성해야 합니다. 이 펌웨어는 이른바 넥시언 편집기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6개의 버튼이 있는 400x 320포인트 사진을 사용합니다. 내장된 실시간 시계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실제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는 텍스트 필드를 추가합니다. 버튼을 누르는 것을 읽을 수 있으려면 각각의 버튼에 핫스팟이라 불리는 동작을 해야 합니다. 핫스팟은 2부터 7까지 이름과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인핸스드 버전의 함수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새로운 것이 있습니다. PIO7 1 이것은 넥시언 디스플레이 자체 코드입니다. 확장 보드의 GPIO7은 이 핫스팟을 누를 때 하이로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호음의 핀입니다. 이제 터치스크린 릴리즈 이벤트로 이동하면 PIO7 0가 나타납니다. 이 명령은 핫스팟을 해제하는 즉시 부저를 끕니다. 이것이 부저의 효과입니다. 모든 핫스팟에는 동일한 코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디스플레이의 GPIO7이 출력 핀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숨겨진 곳에서 행해집니다. 0페이지로 이동하면 프리 이니셜라이즈 이벤트가 표시됩니다. 프리 이니셜라이즈 이벤트 부분은 다른 모든 것보다 먼저 호출이 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GPIO를 입력, 출력 또는 펄스 위드 미터, 즉 PWM으로 구성합니다. 첫 번째 숫자는 GPIO이고 두 번째 숫자는 입력의 경우 0, 출력의 경우 2입니다. 세 번째 파라미터는 항상 0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어디에 놓아야 할지 안다면 꽤나 간단하죠. 이제 디스플레이 파일을 컴파일하여 SD카드를 사용하여 넥시언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프로세스는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되었습니다. 넥시언은 3.3V 직렬 핀이 있는 모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직렬 모니터를 사용하여 코딩을 디버깅하려면 디스플레이를 표준 직렬 핀에 연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엉망진창이 될 테니까요.
다행히도 ESP32는 3가지 직렬 연결 핀을 제공합니다. 저의 152번 비디오를 보지 않고는 직렬 1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직렬 2를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는 ESP32 인프라를 구축하고 조정할 겁니다. 먼저 우리는 넥시언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라이브러리에 ited lib arduino 넥시언을 github에서부터 온 폴더를 복사하세요. ited 자체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안됩니다. 저는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다음으로 ntptime esp32 라이브러리에서 동일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한 ESP8266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준 pubsub 라이브러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ESP32를 지원하는 라이브러리를 직접 설치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바로 코어로 이동합니다. 여기서 하드웨어 serial.h를 엽니다. 맨 아래에 이 두 줄을 추가하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ESP32 지원 파일을 다른 위치에 설치한 경우 이 경로를 사용해야 합니다. ESP32의 직렬 연결에 대한 모든 정의는 nextconfig.h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또는 ESP8266과 함께 스케치를 사용하려면 먼저 63번 비디오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넥시언 인핸스드라는 예제 파일을 열고 지금부터 저는 이 파일을 예를 들어 설명할 것입니다. 이 스케치를 살펴보고 다양한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파일을 실행 중인 예제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자세히 보지 않으면 헤맬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스케치는 펄포레이션, 셋업, 루프, 세 부분입니다. 넥시언 디스플레이의 모든 다른 함수는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코딩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차트에 각 응용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코드 라인을 설명하려 합니다. 디스플레이 코딩, NTP, RTC 코딩, GPIO 코딩, MQTT 코딩 4가지의 다른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케치는 일반 넥시언에 동작해야 합니다. 인핸스드 디스플레이가 없는 경우 이 라인을 입력합니다. 먼저 디스플레이 코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의 부분에서 넥시언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ESP32의 경우 하드웨어 직렬 2를 정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넥시언 편집기에서 이전에 사용하는 모든 객체를 정의해야 합니다. 모두 비슷한 코드입니다. 여기에 이름과 페이지 번호, 아이디 번호 및 이름을 사용하여 스케치 및 디스플레이에 있는 객체 간의 관계를 수정합니다. 6개의 핫스팟을 살펴봅시다. 그들은 모두 이름을 얻었고 우리는 전에 2부터 7까지의 이름들을 여기서 보았습니다. 모두 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제 ESP에 어느 핫스팟을 추적해야 하는지 알려야 합니다. 저희의 경우에는 모두 6입니다. 하나라도 잊으면 이 키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다음 6개의 함수는 키를 누를 때 수행해야 할 작업을 정의합니다. 이런 함수의 이름은 xxpushCallback이며 xx는 화면의 핫스팟 이름입니다. 이러한 함수에서는 프린트 작업을 몇 차례 수행하고 MQTT에 번호를 게시합니다. 6개의 모든 함수의 코드는 거의 같습니다. 셋업 부분에서 디스플레이를 정의합니다. 이 함수에는 직렬 연결의 정의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앞서 정의한 함수를 핫스팟에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도 하나라도 입력하지 않으면 키는 동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루프는 디스플레이 코딩의 취급을 위해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next 루프만 있으면 됩니다. 이 함수는 디스플레이에서 직렬 연결을 모니터링하고 키를 누를 때 콜백 함수가 호출되는지 확인합니다. 모두 디스플레이용입니다. 이제 클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TC는 인터넷 시간으로 동기화하여 화면에 표시합니다. 직렬 연결의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키를 누르거나 60초 후에 최신 상태로만 시간을 업데이트합니다. RTC를 동기화하지 않으려면 NTP를 정의합니다. 저는 이 함수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GPI 코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우리는 넥스 GPIO를 초기화하고 포트와 포트 모드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것은 필요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코딩에 가독성에 좋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세 가지 주요 GPIO 모드, 입력, 출력 및 PWM을 지원합니다. 릴레이 포트 2개를 출력으로 정의하고 입력 버튼을 입력으로 정의합니다. 모든 GPIO가 이 핀 헤더에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추가적인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GPIO6은 앞에서 본 것처럼 LED와 GPIO7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셋업에서 아두이노 핀 모드와 유사한 필수 포트를 정의해야 합니다. 신호음 핀은 디스플레이에 의해 완전히 제어되기 때문에 정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MQTT 코딩입니다. MQTT 코딩은 다른 스케치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는 와이파이와 펍서브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주제를 정의해야 합니다. 저는 2개의 송신 및 1개의 수신, 총 3개의 통신을 사용합니다. 다음으로 MQTT 메시지가 도착할 때 호출되는 콜백 함수를 정의해야 합니다. 여기에 LED 또는 릴레이 핀은 페이로드 내용에 따라 변경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와이파이 및 MQTT 준비를 수행하여 각 키로 전송해야 하는 문자를 정의합니다. 이 정의는 자신의 메시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 1을 히터 ON으로 변경하면 MQTT 메시지의 페이로드가 됩니다. 메시지를 브로커에게 보내는 게시 함수도 있습니다. 셋업에서 브로커와의 연결을 설정하고 명령 항목에 연결해야 합니다. 루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client.loop를 넣으세요. 이 함수는 브로커와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저희는 이제 코딩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를 컴파일하여 ESP32의 RX2와 RX핀이 있는 넥시언의 TX핀을 ESP의 TX2에 연결합니다. 버튼을 누르면 많은 메시지가 직렬로 표시가 됩니다. 대부분은 시간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어떤 키를 눌렀는지도 볼 수 있습니다. 노드 RED로 이동하면 다른 브로커가 보내는 MQTT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장치가 켜졌을 때 첫 토픽은 키보드 슬래시 서비스, 나중에 켜지는 토픽에는 키보드 슬래시 키가 나타납니다. 지금 이 출력을 홈 오토메이션에 연결하면 조명이나 다른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MQTT를 사용하여 확장 포트에 연결된 릴레이를 전환하려고 합니다. LED 핀인 핀 6에 릴레이를 부착했습니다. 부착하면 여러분은 LED로 릴레이의 상태를 빨리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1을 MQTT에 주입한다면 이 페이로드가 주제 키보드 명령으로 ESP로 전송되고 LED와 릴레이가 켜집니다. 마찬가지로 0을 보내면 꺼집니다. 물론 저는 이 새로운 리모컨을 위한 작은 케이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제 현재 3D 프린터에 결함이 있고 새 프린터가 아직 배달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또한 이 장치가 거실 내의 홈 자동화 제어 센터로 활용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은 이것을 보고 놀라워할 것입니다. 이전 동영상에서 보았던 대로 특수 목적을 위해 몇 페이지를 더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MQTT 없이 ESP32를 작은 아두이노로 교체할 계획이며 PC에 추가 키보드로 연결될 예정입니다. 요약하면 6개의 소프트키로 화면에 작은 장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추가 페이지에 더 많은 키로 쉽게 확장이 될 수 있습니다. 각 키를 누르면 피드백을 위해 확장 모드에 신호음이 울립니다. 이는 디스플레이에서 ESP 개입 없이 모두 수행됩니다. 각 키는 MQTT 메시지를 트리거하여 브로커로 보냅니다. 이 페이로드는 홈 자동화의 장치를 켜거나 끄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치는 MQTT 명령을 수신하여 릴레이를 켜거나 끌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한 리얼타임 클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RTC를 인터넷에 연결된 ESP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연결하면서 사용한다면
많은 센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와이파이 없이 보드를 사용할 계획이라면 이것은 편리한 함수입니다. 이 비디오가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거나 적어도 흥미롭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